6회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목 찾기에서는 소재 반복에 이어져서 그 소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부터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one of the remarkable occurrences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발생들 중 하나가 뭐냐면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아니겠어? 그지? 소재는 그래서 농경의 기계화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발생이었고 많은 기술들이, 자, 기술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were developed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그러니까 농경산업을 위해 발달되어진 이런 기술들이 have contributed to 뭐에 기여를 했어? 더 많은 농경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히 옛날에 곡괭이질하고 막 낫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술 발달을 통해서 많은 농경의 형태, 더 큰 농경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플러스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기술 발달이 농경에 도움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were displaced, 대체되어졌어, 교체되었어. 뭐로? their 가족, family farms, 농경으로부터 다 displaced, 바뀌게 되었죠. 왜냐? 그들이 were slow to adopt, 채택하는데 느렸기 때문에. The new technologies and the farming practices that were needed to make their farms more efficient. 그러니까 좀 더 그들의 농경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필요한 이런 농경의 관행이나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을 채택하는 게 느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가족 농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displace, 대체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기술 발달이 더 큰 농경이 돼. 기술 채택을 늦게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대체가 됐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have learned, 배웠어. 뭐를? trade, 교류를, other than farming. 이 농경 말고도 trade라는 걸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have become 뭐가 되었어? 생산적인 어떤 시민들이 되었어. 다른 산업에서. 잠깐만. 그러니까 농경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서도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다른 분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뭐가 시작점이었어, 얘들아? 기술 발달이었어. 그치? 농경 안에서의 기술 발달이 다른 분야로도 뻗치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까지. 그리고 without the farming revolution of the last 60 years. 지난 60년간의 농경의 혁명이 없었다면 our citizen, 우리 시민들, 우리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했을 거야. 뭐를? 다른 분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야. 이거 가정법 아니야? without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쓰는 거.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농경의 혁명, 여기에서 농경의 혁명은 뭐가 되겠어? 기술 발달이 될 수 있겠지. 이런 기술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른 분야로의 자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였었죠. 다른 직업들, occupations. 그러다 보니 미국의 스페이스 프로그램, 우주 프로그램도 가능했다. 뭐 때문에 가능했다? 과학자들이 do not have to produce, 만들 필요가 없거든. 뭐? 자신들의 음식.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농경을 얘기하는 거지. 이 말 이해되겠어요? 그렇죠? 농경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이스도 가능했다 이거야. 우주 연구. 즉 미국의 농경의 효율성 자체, 즉 미국의 농경이 발달했으니 뭐에 기여를 한 거야? 우리 시민이 to engage in new, 많은 새로운 흥미로운 어떤 직업을 더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들아? 농경 발달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다? 다른 분야로의 어떤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누구였느냐를 찾는 게 이제 5번 문제였거든요. 1번 볼까요? 왜 농경이 중요성을 잃었을까요? 아니, 이렇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그죠? 2번. 무엇이 만들었나요? 시장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나요? 뭐가 빠졌니, 얘들아? 농경이 빠졌고 기술이 빠졌어, 얘들아. 그치? 제목이 될 수 없죠. farm efficient. 이게 여기서 말하는 농경의 기술 발달 아니야? 그치? 농경의 효율성이 뭘 이끌었다? 이게 인과동사죠. 직업의 다양성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사실 저기에서는 farm efficiency라는 표현을 썼지만 물론 앞에서도 farm efficiency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 원인 자리에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건 뭐야? agriculture의 technological development이야. 오케이? 기술 발달이 얘기가 나와줘야 돼.
기술 발달을 다른 표현으로 농경의 효율성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죠. 4번 기술이요 바로 추진력이 됩니다. driving force는 추진력입니다. economic development 경제 발달에 있어서 추진력이 기술이 아니죠. farming revolution 이 농경의 혁명이 contributed to income inequality 이 불평등 수익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기업물이 되었다. 아니죠, 그렇죠? 수익 불평등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 발달이 다른 직업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어서 11번으로 가볼게요. 어법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이 아니었나? 맞다. 갑시다. 자, 1번부터 보면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문장 구조 한번, 문장의 프레임을 보는 게 중요해. 미국의 전통이 장려했다. 우리가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뭘 생각해? 이 justice, 정의라는 것을 뭐로써? 이 동등한 기회의 것으로서 보도록. 누구?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의 어떤 물질로서 저 정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미국 전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문장 그럼 다 끝났잖아, 그지? 끝나고 나서 투부정사니까 얘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부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Whatever he or she understands by happiness. 이 행복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나 그녀가 이해하는 건 뭐든지 추구하기 위해서 개개인들마다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그냥 부사로 잘 쓰였구나라는 것 정도만 자리상, 위치상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치사 뒤에 이제 우리가 명사 자리라는 걸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 이 명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what이 뒤에 나올 수 있는 어법은 뭐다?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야 된다 정도 인지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what the distribution of goods in a society 한 사회에서 물자의 어떤 분배가 결국 would end up looking like에서 문장이 끝난 거야 얘들아. look like에서 like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명사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what절을 쓰고 있으니까 얘도 맞게 쓰였구나. 왜?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참고로 what이라는 의문사의 시작과 like로 끝난 의문사는 우리 뭐로 해석하기로 한다? how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요거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하지만 이러한 생각, 이 정의라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은 does not in itself contain 그 자체로 포함시키지는 않아. vision of what the distribution 물품의 분배 한 사회 안에서의 물품의 분배가 결국 어떻게 보일지에 관한 어떤 비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justice하다, 정의롭다 라고 한다는 게 너도 물품 똑같이 n분의 1로 우리 다 나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like의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what도 맞게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3번 같은 문제는 정말 많이 틀리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3번 많이 틀렸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There could be great disparities in income. 이 수익의 불균형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문장이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얘가 주어잖아. 그러면 이 주어의 이 자리 무슨 자리야? 수식어 자리야 얘들아. 전명구에 이은 수식어. 앞에 있는 인컴을 수식어로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수식어로 봐도 되겠다. 그치? 앞에 명사니까. 근데 이제 기빙의 밑줄이 쳐져 있거든. to와 함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브는 수요동사잖아. 무슨 동사? 수요동사. 그러면 주다 동사다 보니까 간접 목적어라는 명사와 직접 목적어라는 명사가 두 개가 반복되어야 하는 구조 아니겠어? 그치? 요 자리 자체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얘는
giving이라는 능동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와줘야 돼. 맞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니까. 근데 얘 수동 형태인 기분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을 때의 직접 목적어는 뭐다?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명사가 하나 나온다든지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을 때 수동태 뒤에는 뭘 달고 온다? 전치사 to를 달고 간접 목적어가 오게 된다 라는 생각. 명사가 온다. 그러면 giving이라는 분사의 능동태 뒤에는 명사 두 개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하는데 수동태 기분의 특징은 명사가 하나 나오거나 전치사 명사가 나오거나, 그치? 요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giving to라는 모양 자체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판단이 되셨어야 돼. 오케이? 왜? 사람들에게 주는이 아니라 주어지는이거든. 뭐가? 수익이. 수식어는 인컴이구나. 디스파라티스가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상 그렇듯 수식받는 명사가 앞이나 뒤에 있을 ing, pp의 행위자거든? ing 하는 명사, pp 된 명사, 이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주체는 명사여야 돼. 그래서 얘가 직접 하는지, 당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지. 한다, 당한다에 대한 생각. 그러면 이것만 따져봐도 수익이 주는 거냐, 주어지는 거냐. 이 개념만 따져봐도 해석상 주는 게 이상하잖아. 수익이 뭘 줘, 사람들에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구조 모양으로도 그렇고, 태로도 그렇고, 해석으로도 그렇고, 전적으로 수동이 와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이었던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 구조가 좀 생소하신 친구들이 많겠지만, 우리 결국 is becoming이더라도 얘가 이제 이형식 동사라는 판단만 서셨으면 이 painfully의 수식어를 누가 받고 있어? apparent라는 형용사가 잘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어는 apparent고요. 누구의? becoming의 보어로서 쓰인 형용사는 저 apparent 맞고요. 참고로 그 앞에 그 사이에 있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명백한 게 지금은 된 것처럼 만약에 there are more qualified applicants 자격을 받은 그 지원자들이 있다면, 더 많이 있다면, 된 뭐보다? 오프닝 할 때보다. for the interesting이다. 그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자가 있다면 is equal opportunity enough to assure justice. 그렇지. 동등한 기회 아닌가요? 뭐 하기에 충분히 이 정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신하기에 충분히 평등한 기회 아닌가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 whom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얘 자체, 문장 자체가 what으로 시작하고 있는 의문문입니다. 지금 여기 잘려서 그렇지 퀘스천 마크죠? line 하고 starting line.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what of socially disadvantaged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여러분들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기본적으로 뭐만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for whom 어떤 사람들 똑같은 공정한 인종이 is to no avail 사용 가능하지 않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is to no avail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치? 이렇게 봐야 되겠다. since 뭐 때문에 they are left well short of the starting line 그들의 어떤 시작점에 있어서 아주 잘 짧은 상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이제 whom이라는 의문사를 썼다라는 걸 봤을 때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의문사를 쓸 때도 그냥 who를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줘야 돼? whom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쓴 것도 맞게 쓰였구나 라는 생각으로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능수동으로 쓰인 문제, 분사 문제가 정답이었네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많이 틀리셨으니까 봐야 되겠죠. 응? 자꾸 이거 꺼지니? 음,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그랬나? 그치?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 레리는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멕시칸계 아메리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became first non-Hispanic in her family. 그녀의 가족 내에서 히스패닉, 첫 번째 히스패니아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스페인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었죠. 멕시코계 아메리칸, 미국이니까. 이는 뭘 의미했느냐? 프로보크, 유발했어. unspoken, 말 없는 어떤 긴장감을 유발했어요. 여기서 긴장감은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 돼. Among his in-laws, 누구? His in-laws, particularly his brothers-in-laws, 조스. 우리 brother-in-law, mother-in-law, father-in-law, in-law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그게 이제 mother-in-law, mother-in-father야. 아빠인데 법적 아빠, 뭐 이런 거, 그치? 얘도 뭐겠어, 다. brother-in-law 뭐겠어,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남편의 남동생, 뭐 그런 거, 서방님 아닌데 뭐라고 하죠? 왜 서방이라고 해? 남편의 남동생은 뭐라고 하죠? 도련님, 서방님이 아니라 도련님, 그치? 아, 민망해라. 자, 아무튼 자신의 어떤 그런 가족들, 그치? 가족들 사이에서 말 못할 이런 텐션 같은 것들을 유발했어. 그러니까 히스패니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직은 좀 뭔가 외국 엄마 아빠한테 외국인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러면 약간 좀, 그치? 굳이?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는. 그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한국 사람이랑 하지 그러니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있죠. 10년 뒤에 조세는 레리를 불렀어. Up to invite him. 그를 어디로 초대하기 위해서? Out for a drink. 한잔 하라. 밖으로 초대를 했어. 그러면 조시가 자신의 레리는 남편이니까 얘는 남편이 되겠죠? 레리가 되겠죠? L. 그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After some small talk, 약간의 뭐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조시는 took a deep breath. 한숨을 크게 쉬고 went straight to 곧장 어디? 바로 포인트, 본론으로 들어간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 He apologized, Larry remembers. 그가 사과하더라. 사과했어. He said, 그가 이렇게 말했어. 데디아라고. 자기가. 그럼 여기에서 he는 누가 돼야 되겠어? 앞에 있는 레리가 기억한 거고, 그가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누구? Jose hadn't want to Anglo in family. 그의 가족 안에 앵글로족을 원치 않았다. 여기서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해서 스페니시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멕시코계 사람들, 이런 멕시코계 사람들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 그가.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 아까 brother-in-law 조시가 되겠죠, 그렇죠? 얘와의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He'd lobbied, 청탁을 했었던 거야. 뭐 부탁을, 이런 scenes, 이런 현장 뒤에 어떤 청탁도 했었어. Get his sister, 자기 여동생이 break up with, 깨지기를, with me, 나와 함께 깨지기를 바랬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합법체를 썼기 때문에 he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1번과 2번이 벌써 틀어졌습니다. 1번은 레리인데 2번은 지금 조세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 갔죠? 청탁까지 했어. 깨지기를 나와. 여기서 나는 레리죠. He said, 그가 이렇게 말했어. He'd felt bad about it. 그에 대해서 언짢았다. 이 모든 그냥 수년간 동안 난 모든 게 다 언짢아. 그럼 여기서 언짢았다라고 말하는 대상은 얘가 누구여야 되겠어? 조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가 2번, 3번 연장으로 나온 거 보시고 정답 1번 찍고 끝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조세였다라는 거,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합법체에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정규가 말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나는 불편했어. 네가. 그럼 여기에서 나는 누가 돼야 돼? 정규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규라는 he라는 주어를 써도 he said 큰 따옴표 안에 I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말한 주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he와 I가 동일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직접 합법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잡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 만만치 않은 빈칸이었고요. 14번이 위에서 반복되는 내용만 잘 잡아주셔도 됐었는데 빈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죠. 명령문입니다. 물어봐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Who read fast? 빠르게 읽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they will testify. 그들은 검증해 줄 거야. 뭐라는 것을? 빈칸이라는 것을 검증해 줄 거야.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빈칸이 한 80, 90% 지점에 있고 이렇게 한두 문장이 나머지로 끝난 애들이 아 이거 끝날 거면 여기서 끝내지 한두 문장을 더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이 문장이 이 친구의 힌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을 거야. 느리게 읽는 것이 방해할 거야. 뭐를요? 그 사람의 컴프리hen션, 이해를. 왜냐하면 느리게 읽는다는 것은 야기시키거든. 뭐를? 너무 많은 인위적인 휴식이나 픽세이션, 고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만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인 휴식이나 그 다음에 고정 같은 것들을 이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에 방해가 된다. 느리게 읽는 거. 그럼 빠르게 읽는 사람이 검증한 건 뭐겠어? 빠르게 읽는 게 좋은 거야? 아니겠어? 왜? 느리게 읽으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빠르게 읽는 사람들이 검증한 건 뭐겠어? 빠르게 읽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그 얘기가 맞는지는 사실 첫 문장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해 가시면서 검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문장 들어갑니다. 첫 문장에 종종 you may have observed. 우리 may have pp는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죠? 조동사 have pp 과거로 해석하기로 했어.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해야 돼. have pp 나오면 조동사 뒤에 너는 관찰했을지 몰라. 학생을 뭐 하는 거? 학생이 읽는 걸, 글을 아주 느리게 읽는 걸 봤을지 몰라. 그리고 vocalizing 하는 걸, 소리 내는 걸, 다시 읽기를 하는 걸, 뭐 문장을. 그들이 have read 이미 읽었었던 문장을 다시 소리 내고 또 읽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이전에. 왜냐? 그들이 have not comprehended the passage. 그 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의고사 풀 때 그러잖아. 그냥 뭐 읽고 어떻게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 니네가 정해놓은 어떤 특정 지점에 딱 거기서 또 읽고 앉아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화 하셔야 될 게 딱 그거야. 간략화 시켜서 읽고 끝내기. 알겠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When tested, 검사 받을 때 for comprehension, 이해에 대한 검사를 받을 때 그 느리게 읽는 애들이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 낮은 점수를 받았어. 왜 이런 게 일어날까요? 왜 그 학생들은 점수를 낮게 받을까요? 이해도에 대한 점수. 언제? 그들이 have read the passage repeatedly. 반복적으로 읽었는데도. 왜 점수가 낮은 거야? 그건 바로 this happens. 이것이 왜 발생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천천히 읽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읽을 때 학생들은 have concentrated. 집중하거든. 어디에 많이 집중해? 개개별 하나하나 단어에 집중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 단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 영화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보는 것과 같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마지막에 얘기까지 하고 있네. 그럼 얘기는 딱 하나네. 결국 느리게 읽으면 안 좋다잖아. 그치? 그러면 빠르게 글 읽는 사람이 뭘 검증해 주겠니?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변함이 하나도 없네요. 뭐라고? 뭐다? 느리게 읽는 건 좋지 않다. 오히려 빠르게 읽는 게 좋다. 이걸 우리가 정답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어. 뭐 할 필요? 느리게 읽을 필요가 없어. 정답 1번. 그치? 2번은 어땠어? 경험이 속도를 증가시켜줘. 아니, 하나도 소재가 맞는 게 없었습니다. They can pay attention to 어디에? 세부적인 것에 집중. 아니, 오히려 안 좋다는 거.
they가 누구예요? 여기서 빨리 읽는 사람들이 빈칸 문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읽기라는 것은 달라. 뭐? taking test. 시험 보는 것과는 달라. 그들의 어휘의 크기, 양이 뭐에 영향을 줘? 속도에 영향을 준다. 아예 어휘와의 상관성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느리게 읽을 필요가 없다. 빨리 읽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도요, 모의고사 풀 때 속도를 해석력이 완벽하게 되는 건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땀 한 땀 내가 다 해석해서 다 이끌어내야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해도 너네가 막상 문제 풀어보면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알고 있는 단어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 구문회 같은 교재 쌤이랑 같이 쓰면서 그런 거 가지고 연습 많이 해보세요. 15번도 한번 볼게요. 얘도 in cases like this, 앞서와 같은 경우들에서 we could say that,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누구야? 우리잖아, 말 그대로. 글 읽는 우리잖아. 그치? 그럼 위와 같은 경우들에서 우리는 이 that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위의 글을 뭐 해란 얘기야? 뭐 해라? 요약하란 얘기잖아. 그치? 윗글을 보고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윗글이 뭔지를 요약해라잖아, 결국. 그치? 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무슨 요약일지 한번 읽어봐. 봐봐. 갑니다. 문화 역사가들이 시도해왔어. 설명할 것을. 왜 일부 사회들이 in some historical period, 일부 역사적 기간 속에서 몇몇 사회들이 seem to be more creative, 좀 더 창의적인지. 왜 일부 나라들이 좀 더 창의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시도를 해봤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전반적으로 왜 창의적인지는. 즉 르네상스 플로란스라는 곳은 잠깐만, 예시잖아. 특정 명칭. 그지? 플로란스에서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인 폭발이 resulted in, 초래했어. 뭐를? 노벨 프로덕트, 참신한 결과물들을 초래하게 됐어. 이 참신한 결과물들이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애드마이어하는 결과물이야. 애드마이어 뭐? 감탄하다. 그지? 우리가 여전히 감탄하는. 야, 우리 저거잖아. 우리가 아티스틱 컨트리, 예술적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 있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있네. 그지? 패션의 도시 하면 떠오르는 데 있어? 미국? 미국은 맨날 검정색 옷 입고 빅파파들을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맨날 빅사이즈만 있지. 일본? 니 홍고 데스까? 니 일본 애들 옷 입는 거 보면 와 씨 졸라 잘 입는다 이래? 프랑스도 그치, 보통 유럽 쪽 아닌가? 이탈리아가 좀 그래요. 이탈리아. 옷 제일 못 입는 유럽이 이제 영국이래잖아. 영국은 맨날 비 많이 오니까 맨날 우중충한 옷을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반하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놀라울 정도의 창의력 폭발이 결국 지금도 감탄하는 창의적 제품이래.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 옷 잘 입는 나라 그 요즘 최근에 변했다는데 한국 사람이 옷을 그렇게 잘 입는데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무신사가 있잖아요. 그치? 3040들 옷의 어떤 대명사. 뭐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건축이든 조각이든 그림이든 과학이든 말이야. 이게 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근데 왜 이게 그 플로란스라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걸까? Not Paris. 파리도 아니고 런던도 아니고, 그렇지? 뭔가 파리라는 대도시, 런던이라는 대도시 같은 데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플로란스라는 곳에서 왜 일어나는 걸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지.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 플로란스가 그냥 happen to get lucky. happen to 동사 원형하면 우연히 뭐뭐하다야?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았었기 때문이겠지 뭐. 갑자기 had not a lot of children.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지 뭐. 어떤 많은 아이들? naturally brilliant.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똑똑한 그런 태어난 아이들, 똑똑하게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와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No think니까. 그치? No one think. 그럼 뭐란 얘기야? Explaining it,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선생님이 쌤이랑 같이 이거 구문회에서 했던 거 기억나? requires는 무슨 뜻이라고 했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요구하다라는 뜻이야. 그치? 뭐뭐를 요구하다. 근데 텍스트만 해석했을 때 내가 딱 감아지지 않는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지. 그치? 요구하다라는 말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로 접근이 돼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 플로란스에서 이렇게 창의적 폭발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하는 것은 꼭 필요해. 뭐가 필요해? 고려사항이 필요해. 뭐가? 많은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야, 우리가 이 앞서와 같은 경우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다? 예술이라는 건, 창의적 폭발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 우연히 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때 뭔가 우연히 많은 아이들이 천재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다? 어디에 베이스를 둔 것이다? 사회적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린 요약할 수 있는 거야. 이미 필자는 결론을 낸 거야. 다시 말해, 땡땡. 경제적, 정치적, 플로란스의 이런 강점이, 경제적 장점, 그리고 문화적 가치 of the community, 그 공동체의 어떤 문화적 가치들이나 system of patronage, patronage, 돈 주는 사람도 후원자, 이 후원자 체계, emerged among the wealthy,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등장하게 된 그런 후원자 시스템, 그리고 apprenticeship system, 이 견습생 체계, 설립된, 훈련하도록, 새로운 예술가들을 훈련시키도록 한, 이런, 야, 이 많은 것들이 다 뭐야? 복잡한 사회적 요인이잖아. 그치? 그 지역이 그런, 이 아티스트가 나오도록 훈련이 돼 있는 곳이 있는 거야. 많은 사회적 요인이. 그럼 요약 간단하네. 그치? 그걸 우리가 찾아주자는 거였거든? 1번. 뭐가 있었다? 도덕적 가치가 사회에 의존했다. No. 복잡한 사회적 요인이 있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자체만으로 많은 방식. 아니, 역사 반복 얘기가 아니잖아. 전 사회가 창의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 정답 몇 번? 3번. 그치? 사회가 창의적이었던 거야. 자연이라는 것이 진정한 걸작이다. 뭔 소리야? 자연 얘기 왜 나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다? 혁신적 과정의 원천이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다? 갑작스러운, 우연한, 운에 따라서 뭔가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복잡한 사회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힘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글쎄, 평촌이라는 이 안양 학원가라는 개념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여기 처음 시발점이 어떻게 됐을까? 학원으로 어딜 가나 사실 안양도 워낙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근처 안산이라든지 의왕, 군포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학원가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지? 마침 또 이 여기가 신시가지인 건 알지? 구시가지가 저 안양역 근처고, 그지? 여기가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20년 전만 해도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학원가가 막 성행까지는 그때도 했었나? 왜냐면 20년 전에 내가 군대를 저기 나왔거든? 저기 군부대 있는 거 아세요? 거기 내가 나왔던 곳이야. 내가 거기서 근무했어. 나 안양에 연고 하나도 없는데 마침 운 좋게 내가 20년 뒤에 여기서 일하고 있네. 저기에 군부대가 있네. 그때 내가 외출을 나온다? 외출을 나오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거거든? 외박을 간다? 1박 2일로 토요일 쉬다 오는 거야. 외박이 있으면. 그러면 보통 여기를 오지 않아. 여기는 당연히 안 오죠. 저기 어디야. 범계역이나 지금의 평촌역을 가진 않았어. 보통 어디 가냐면 안양역을 갔지. 거기가 구시가지야, 옛날. 성인이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게 잘 됐었지. 근데 이 얘기 하려다가. 학원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거죠. 처음에 어떤 학원이 잘 돼서 학생들이 막 여기로 몰리다 보니까 또 학원 하나가 잘 되면 어때? 그 옆에 이제 또 막 생기지, 그치?
그러다가 아마 여기가 구축되지 않았나. 도로도 잘 만들고. 관심 없죠? 다음 한번 먹어. 다음 가볼게요. 자, 이것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게 드러내준대. What is perhaps the most mysterious aspect of a part and the whole? 뭐가 이렇게 말이 힘들어? 부분이라는 것과 전체라는 것의 가장 신비로운 측면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라고 물리학자 이 사람이 말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part와 whole의 관계,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어쨌든 이 사람이 말했듯이 앞서 말한 것이 뭘 들여주냐면 무엇이 가장 미스터리한 측면인지, 부분과 전체라는 것의 신비로운 부분이 무엇인지 늘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돼요.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나타내어지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분과 전체 뭐지? Apprec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s and whole. 첫 문장부터 In living system. 이 살아가는 체계 속에서 부분과 전체라는 것 사이에서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 없어요. Study the nature. 본질을 at the microscopic level. 어떤 미세한 수준으로 그 자연의 본질을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요? 그렇다네요.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세세한 부분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럼 그 갈 필요 없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너 gaze up at nighttime sky.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봐.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네. 이렇게 막 실험실 연구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너 밤하늘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네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you see all the sky visible. 너는 모든 스카이에 볼 수 있는, 하늘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넌 보겠지? from 어디로부터? where you stand. 네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그지? 하늘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건물이 많아서 그렇지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늘 보면 까만 게 다 보이잖아. 그지? 하지만 퓨필이 뭐야 얘들아? 퓨필 찾아봤어? 니네 문제 풀면서 다 푼 다음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는 연습 하셔라. 알겠지? 그것도 영어 공부야 얘들아. 찾는 연습하는 거. 내가 나중에 까먹더라도 찾는 연습하는 거 진짜 중요해. 네 눈의 동공이 완전히 열린 채로 is less than 1cm도 채 안 되잖아. 그치? 아니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네 눈 크기는 1cm가 채 안 될 거야. 그치? 빛이요 from whole of the sky. 하늘 전체로부터 나온 이 빛이 must be present. 나타내어져야만 해. 짐에 틀림없어. 어디에? 네 눈의 그 작은 공간에 담겨진다. 그럼 여기에서의 홀은 뭐야? 하늘이야, 하늘. 오케이? 하늘이 이 작은 눈 안에 다 담겨진다. 한 번 더. and 그리고요. 만약 너의 동공이 were only half as large. 한 절반의 크기. 아니, 그러니까 4분의 1 크기 정도의 as large. 크기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작다라는 것이 그래도 여전히 그러할 거야. 이것이 여전히 그러할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네가 눈을 크게 떠도 완전히 fully open 해도 그리고 반만 떠도 실눈 떠도 밤하늘은 네 눈에 다 담길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전체 1이든 2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간에 내가 그만큼 작게 떠도 밤하늘의 전체는 다 내 눈 안에 들어올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신비로운 부분은 뭐야 얘들아? 내 눈의 부분만 가지고 있어도 전체라는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신비로움 아니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안 그래? 네가 4분의 1로 떠도 절반만 떠도 네 동공이 그렇게 떠도 이것이 여전히 그러할 거야. 그러하다는 건 뭐야? 밤하늘의 전체가 눈에 들어올 거야. 이 얘기인 거지. 즉 entirety of the nighttime sky. 밤하늘 전체로부터의 빛이 is present in every blah blah. in every space. 모든 공간에 담길 수 있는 거라고요. 네 눈에도.
No matter how small,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오케이? 눈이 아무리 작아도 밤하늘은 다 담을 수 있다. 이게 정확히 똑같은 현상인 거야. 어디에서 증명되는 three-dimensional image created by interacting laser beams. 우리가 레이저 빔을 인터랙팅, 상호작용하는 레이저 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이미지, 3차원 이미지에서 증명되는 똑같은 현상일 거야. 즉, 이 홀로그래픽 이미지 자체가 잘려져 있거든. 절반에 확실히 각각 절반으로 각각의 조각들에 no matter how small, 아무리 작아도 각각의 조각들을 will still contain, 다 포함하고 있을 거야. 뭐를? 전체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거 알아? 네 홀로그램 이미지 봤어? 쌤은 옛날에 평창올림픽 할 때 그 평창올림픽 자체는 못 갔고 올림픽 끝나면 이제 패럴림픽 하잖아. 그 장애인 올림픽. 그거 할 때 가봤거든. 그 시간상 그때가 맞아가지고 경기 하나 보고 왔는데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장애인 올림픽 할 때는 거기에서 행사하는 게 점점 하나하나씩 다 문을 닫더라. 식당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아무튼 홀로그램 이미지를 봤는데 와 되게 신기하더라. 그때도 케이팝이 유행이어가지고 GD가 무슨 삼성인가 그랬을 거야. 삼성에서 보여주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GD가 인사를 하는 거야. GD 인사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키는 작죠. 아무튼 GD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빛이 사방팔방에서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면에서 우리가 보통 빛을 하면 이런 것처럼 2차원적으로 이렇게 딱 쏘는 거니까 면을 보여주잖아. 그치? 근데 이 홀로그램 이미지는 내가 이 뒤로 가서 보잖아? 그 뒤로 가서 이렇게 보면 GD의 등이 보여.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차원인 거야. 옆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다 형상화가 되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실제 보면. 이걸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BTS 한참 유행했을 때 남미까지 공연을 가지 못하니까 그거 봤어요? 콘서트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가수는 안 와 있어. 그래서 그때 코로나 시기였을 거야, 맞아. 그래서 BTS가 남미를 직접 못 가니까 어떻게? BTS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거야. 빛으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또 열광하지. 미친 거죠. 어쨌든 홀로그램은 그런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빛의 구멍들이 절반으로 잘려 있고 그 절반으로 잘려 있는 것 각각에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뭘 담겨져 있어? 아까 우리 눈에다가 밤하늘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빛 전체, 이미지의 전체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다고 해서 뒤에 있는 빛이 등을 담당하는 게 아니야. 뒤에 있는 빛들도 전체가 다 있어, 이 형상에. 각자의 전체 모양을 형상으로 이렇게 쏘아주면서 하나의 빛의 형상화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알자가 아니야. 홀로그램의 이미지의 개념을 알자가 아니라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작을지라도 신비로운 게 뭐다? 전체를 다 이 부분 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 글의 핵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건 이 부분이 전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이것을 담고 있는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찾아주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였으니까 everything is, 모든 것은 is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어? 그치? 그럼 앞에 있는 everything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고 whole을 얘기하는 거고 in everything, 작은 것 안에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part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모든 파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 전체가. 그래서 정답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주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3번, 전체로서의 삶은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이다. 큰 것이 유발된다. merely, 사소한 것에 지금 이 얘기가 하는 게 작은 것, 눈 때문에 우주가 발생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이 부분이라는 작은 것 안에 전체 우주가 담길 수 있다는 맥락이니까 인과관계가 틀렸습니다. 얘는. 전체가 역시나 결정한다. 뭐를? 부분의 역할을 결정한다. 우주가 눈을 결정하니? 그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파트와 홀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서 읽으면 좋겠다. 좀만 쉬었다가 우리 19번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쉴게요. 자, 19번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20, 21, 22, 24, 25 보도록 할게요.
인간과 동물이 finely tuned, 이거 어떻게 해석하니? 미세하게 조정된 능력을 갖고 있어. recognize one object. 하나의 사물을 인지하는. as being basically, 기본적으로 똑같다. 다른 것과 똑같다라는 것으로서 한 물체를 인지하는 능력을 미세하게 조정한 능력을 갖고 있어. 저것과 저것은 미세하게 똑같다. 그러면 박스 내용에서 동물과 인간의 뭘 얘기하니? 둘 다 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공통점을 얘기하죠. 그지? 인간의 동물의 인지력,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A번은 이 관점에 따르면, 이 관점? 이게 관점일까? 그래, 관점이라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관점에 따르면 gable of house is compared with abstract triangle stored in memory.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 이 삼각형과 비교가 된다. 이 집의 게이블이 뭐냐면 요걸 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요거죠, 요게 게이블이에요. 요게 게이블. 요 게이블이 추상적인 삼각형과 비교. 잠깐만. 이 관점에 따르면 이 집의 게이블이 지붕 위에 있는 저 삼각형이 뭐에 추상적 삼각형과 비교가 되어질 수 있다. 머릿속에 있는. 글쎄요. A번 어떤 생각 드세요? 뭔가 딱 걸린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그렇다고 안 이어진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땐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동물과 인간의 능력이 동일해. 이 관점에 따르면 집의 게이블이 추상적 삼각형의 기억에 있는 것과 똑같아. 비교되어질 수 있어. 연결 안 돼요, 사실. 그지? 연결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이 삼각형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동물과의 동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번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B번 보시게 되면, B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잖아. 그럼 방금 얘기했던 거에 하위 개념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삼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이야. whether 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part of the loop, 이 지붕의 한 부분, 집에 있는 지붕의 한 부분이든 is drawn on paper, 이게 종이에서 그려진 것이든 어쨌든 또 forms, 형태든 one side of the pyramid, 또 한 측면이 피라미드인 어떤 형태든 간에 어찌됐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삼각형은 삼각형이다.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확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럴싸하다 정도? 그지? 그걸로 일단 한번 봐주시고 C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붕 뜨니 얘는? 있어 없어? 앞에 연구는 박스글의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의 대다수가 뭐에 지시되어지고 있어? One of the sever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ies. 몇 가지의 정보 처리 이론들 중에 하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연구니? 연구도 아니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번도 X였습니다. 그러면 A, B 중에서 누가 되어야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요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사물이 또 다른 사물과 똑같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으로서 인지되어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뭐와 뭐가 똑같다라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게 봤으면 이것은 이것과 비교되어진다고 했었고 얘는 트라이앵글은 트라이앵글이다. 뭐든 간에 이 집의 지붕이 됐든 종이에 그린 거든 아니면 피라미드의 한 측면이든 형태든 간에 그치? 어쨌든 어디 갔어? 루프 1번, 종이에 그려진 거 2번,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측면 3번, 이 세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여기에서 말했던 한 물체가 또 다른 물체와 동일하다라는 구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사이콜로지스트들이 현재 수행을 하고 있어. 리서치를. 뭐에 대한 문제? 이 패턴의 인지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그러면 연구 수행한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그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 연구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걸 관점화 시켜서 부연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은 어디가 돼야 되겠어? C번이 돼야 되겠다. 이게 어떤 정보 처리를 하는 그 이론들 중 하나에 의해서 지시되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템플레이트 매칭 하이포더시스, 프로세스, 이런 어떤 가설들이 제안하는 게 이거야. 패턴들이라는 건 반복적인 거 인지되어져. 왜냐하면 자극이라는 것이 매치, 일치하기 때문에 뇌 속에서 뭐와 함께 표준이 되는 어떤 형태, 그 템플레이트라는 그 형태의 모양의 기준이 되는 형태로 뇌 속에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자극이, 그래서 그 패턴이 인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패턴의 인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봤을 때 지붕의 게이블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우리 머릿속의 삼각형, 기억되지는 삼각형과 비교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BCA. 이렇게 연결고리로 맺어주시면 되겠네요. 인지력 중에서 동물과 인간의 인지력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었다? 한 물체가 또 다른 물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었습니다. 바로 2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었나? 20번은 얘였네요. 20번은 쫄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쫄면 안 됩니다. 문장의 양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더 논리는 단조롭습니다. 알겠죠? 보통. Believing in, 믿는 것은 what you desire to be true, 네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나서 seeking to, 추구하는 것. 증거를 추구하는 거야. justify it, 네가 아까 열망했던, 네가 진실이길 바랬던 그것을 정당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는 것, 추구하는 것은 doesn't seem to be the best approach to everyday decision. 일상의 결정에 있어서의 최고의 접근법은 아닙니다. 그죠?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고 그거 믿는 것에 따라서 그에 따른 증거를 모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확증 편향. 그지? 내가 믿는 것만 믿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거. 근데 그게 최고는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네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경주장에 있는데 합리적이야. 뭐 돈을 거는 것은, 베팅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말에다가 어떤 말? 네가 믿고 있기에 삽입된 거 is fastest, 가장 빠르다라고 믿는 그 말에다가 돈을 거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지? 하지만 it doesn't make sense. make sense 이거 많이 나오는 단어 얘들아. make sense 니네 풀면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 이치에 맞다, 올바르다 이런 뜻이거든. 이치에 맞지 않아 이렇게 믿는 것은 뭐라고? 말이 가장 빨라. 왜? 내가 돈을 걸었기 때문에 말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야. 쌤이 이 질문만 보면 옛날 생각나는데, 쌤이 20대 때 쌤 지금의 와이프가 여자친구였을 때 그 커플끼리, 니네 과천 가봤어요? 과천 경마장? 어렸을 때 그 코스 안 가봤어? 그 경마공원 가서 말 한번 만져보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님이 그거 도박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합법적 도박 아닌가요? 그래서 500원도 아마 지금도 그런가? 500원까지도 아마 걸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나와서 옛날에는 얘들아 거기서 담배도 폈어. 막 사람들이 진짜 수천 명이 앉아 있어. 그러면 막 담배가 막 연기가 뿌예 거기가. 그러면 거기가 보면 신문 같은 게 있어. 신문. 그날 경주하는 표야. 표. 1,000원 주고 사야 돼. 살 필요 없어. 근데 그 옆에 쓰레기통 보면 누가 이제 다 보고 버린 게 있어. 그거 주스면 돼. 주워서 오늘 뭐 8월 10며칠 이제 경기들이 쫙 있잖아. 그걸 보면 이제 1경기, 2경기가 있는데 경기마다 이제 말 이름들이 있어. 난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그 말이 그동안 그 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뭐 몇 살이고, 뭐 어디 출생이고, 뭐 최근 5경기 전적이 뭐 3등, 5등, 2등, 뭐 3등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위주로 뽑아야 된대. 처음에 가서 배웠지.
우리 그래서 커플마다 10,000원씩만 쓰고 10,000원씩만 베팅하고 가자. 그냥 놀다 가자. 그래서 장난으로 해서 딱 봤더니 쌤 그 말 이름, 내가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간 경마장이었으니까 돈 걸러.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나. 썬더볼트였어. 썬더볼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걔가 맨날 1등만 많이 한 말은 걸면 안 되지. 왜? 배당이 적으니까. 뭔지 알지? 그지? 그래서 보면 2등, 3등, 2등, 4등 막 이렇게 막 1등을 할까 말까 하는 애들 있지? 요런 애들이 포텐 터치면 1등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최근 5경기 전적이 그런 애들 골라서 딱 골랐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니? 지금 얘네들한테. 아무튼 그런 말을 골랐는데 웬걸. 그게 아마 2번째 경기였을 거야. 내가 1,000원 걸었는데 잃었어. 그래서 그때 지금의 와이프랑 어디 걸까 하다가 썬더볼트가 딱 그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2번째 베팅할 때 그 1,000원을 걔한테 딱 걸었어. 그래서 마표를 딱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보러 가는 거야. 다들 아시죠? 문 딱 열면 떡떡떡떡떡 한 바퀴 반을 돌아. 한 바퀴 반을 탁 돌면 한 바퀴 돌 때까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저기서부터 반 바퀴 돌아서 여기서 피니시 라인이거든. 여기서 탁 하는 거야. 근데 저기에서 반 바퀴가 탁 오는 순간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하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일어나. 그래서 깨야 깨야 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를 질러 거기다가. 진짜 그게 스트레스 해소 포인트야. 진짜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하다가 이제 진짜 막 흥분해. 그 도파민이 거의 뭐 분출해 나와. 그래서 막 와 하다가 이제 2번째 베팅한 데서 1등을 한 거야. 걔 배당이 12배였어. 12배. 12.8배였어. 나 너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받았어? 12,800원 받았어. 2,000원 걸어서 12,800원. 와 하고 막 너무 좋았잖아. 근데 머릿속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 젠장. 있는 돈 다 걸걸. 거기서 그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도박을 해서는 안 될 이유야, 너네들이. 아니, 다 큰 20대 때도 내가 그랬는데, 10대인 니네들은 오죽하게, 야, 요즘 그 공익 광고 그거 보니까 요즘 그거 나오던데? 홀짝? 그지? 핸드폰 게임인데, 홀짝만 해도 돈을 따는 거야. 홀짝이 뭔지 알죠?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쌤이 동전으로 많이 했는데, 홀짝 딱 하면 이제, 돈 내. 이렇게 막 다시 주고 막 그런 거. 홀짝, 또 뭐 있더라, 뭐, 사다리 게임? 뭐 이런 단순한 게임으로 접근을 하더만. 그래서 처음엔 좀 아이디 가입하면 따게 좀 해줘. 뭐 돈을 좀 준다든지. 따게 해준 다음에 결국 니네가 딸 수 없는 시스템으로 그게 구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 거기 빠지시면 안 돼. 돈을 벌더라도. 아무튼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과는 그래서 한 2만 원 돈이 있잖아. 그치? 2만 원 돈이 있으니까 이제 뭐 오늘 저녁값 내가 쏜다. 이걸로 내가 더 벌어가지고 쏜다 해가지고 다음 경기 다 그렇게 찍었죠? 기억도 안 나, 누구한테 걸었는지. 이번엔 어떻게 걸었겠어? 1,000원? 아니. 이제 막 3,000원, 5,000원 막 이렇게 걸었어. 어떻게 됐겠어? 다 잃었어. 진짜. 거짓말처럼 다 잃었어. 그러니까 그 내가 쓰레기통에 주워서 봤던 그 신문 있지? 신문과 같은 그 표. 내가 버리더라고. 그럼 누군가 또 주워서 보겠지, 그치? 아무튼 뭐 그런 과천의 경마장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인과관계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방금처럼 뭔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돈을 거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게 거꾸로 방향으로 되면 이건 잘못된 거야. 네가 돈을 걸었기 때문에 걔는 빨리 갈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치? 그걸 뒤이을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자 이거죠. 첫 번째 스틸이라는 연결사는 대조 연결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록 둘 다 이 두 예시를 이걸로 봐도 될까? 이 두 예시? 그치? 빨라서 거냐? 걸어서 빠른 거냐? 이 두 예시에서 둘 다 비록 후자 쪽의 접근이 doesn't make rational sense. 여기도 make sense 나왔네? make sense.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지는 않을지라도 후자 쪽이, 그치? 후자 쪽이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it is the rational. 뭐야?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야. 뭐 하는 것이 that would probably make you happier.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게 될 것은 아마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야. 그러니까 A번 연결되잖아. 그치? 이게 이렇게 거는 건 비합리적인 생각이야. 하지만이니까 A번. 그치? 다시 빨라서 돈을 거는 건 괜찮은데 니네가 돈을 걸어서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하다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니네가 앞서 요 1번, 2번의 두 경우를 다 봤을 때 두 경우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접근법 자체가 후자 쪽은 뭐야? 아까 비합리적이다라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 후자 쪽이 그래도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it is a irrational choice. 바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비합리적인 걸 거야. 행복은 플러스니까 네가 지금 이 두 번째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후자 쪽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할 거야. 그치? 연결됩니다. A부터 시작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A번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세모 보류를 해두시고 BC를 마저 보셔야 돼. BC에서 추가적 설명이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내용이 딱 그 내용이죠. 그래서 B번 한번 보시면 similarly가 나옵니다. similarly 무슨 연결사? 추가 연결사지. 추가 연결사. 그럼 추가 연결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똑같은 방향의 예시가 나와줘야 돼.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아 선택하는 거지. 뭐? 직업을 which you believe, 네가 믿고 있기에 매력적인 것을 고르는 게 맞아. 하지만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은 job이 appealing, 매력적이네. 뭐해서?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니까 매력적인 거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잠깐만. B번도 얘랑 지금 똑같이 돈을 거는 방향이랑. 그치? 무슨 말이냐면 직업이라는 것도 job도 매력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한 거야. 이건 괜찮아. 근데 선택했으니까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지금 돈을 건다는 방향성이 똑같잖아. 무슨 연결사에 더불어? 추가 연결사를 더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스는 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방향성으로 따지고 보자면 A번도 연결이 돼요. 그죠? A 하지만 마이너스 A. 그지? 근데 similarly도 말이 돼요. 왜? A 추가 연결사 A-니까. 그러면 이때 니네가 결정해야 될 건 누구여야 돼? 대조 뒤에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돼? 아니면 추가 뒤에 A-가 나와줘야 돼? 이걸 니네가 선택해야 돼. 누가부터? 얘를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돼? 마이너스 A로 가주셔야 돼. 대조 연결사 뒤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아직 C는 읽지도 않았어. 방향성만 잡았지. 따라서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 선택입니다. 뭐가? 사람들이 likely to make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따라서 후자 쪽인 것입니다. 라는 거야. 후자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어디였어요? A번이었잖아. 그의 뒷이야기로서 인과관계 충분하지? 사람들이 아무리 후자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도 행복하게 만드는 건 후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어디로 해야 될 거야? 후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20번의 정답의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B가 먼저 와주시고 A 다음에 그치? A-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A로 연결이 된 다음에 그걸 부연 설명하는 게 뭐였다? C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21번도 잘 보시면 but이라는 연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린 레볼루션의 많은 다른 사회적, 환경적 사이드 이펙트가 뭐야?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이 부작용이 have made it hugely controversial. 뭐야?
그것을 아주 큰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뭔가 친환경적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 그린 레볼루션, 이 친환경적 혁명이라는 많은 사회적 환경적 부작용이 그러니까 그린 레볼루션에 부작용이 있나 봐.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결국 그것을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저게 how에 but 뒤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논리적 단절이 명확하겠네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비료 도입이요. 뭐였어? 비료 도입과 high yield seed, 그러니까 많은 산출량을 일으키는 씨앗의 품종들이 into developing world, 개도국 안에서의 이런 품종들이 1960년대에 시작하면서 본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알려져 있어. 오늘날 as 뭐로써? 그린 레볼루션으로 알려져 있어. 개도국은 이런 농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씨앗도 많이 생산되는 씨앗을 쓰고 또 막 비료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 레볼루션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린 레볼루션의 지금 정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This revolution, 이 그린 레볼루션이 has had far-reaching consequences. 이런 더 쭉 나아간 결과를 이뤄냈어. 그 결과가 뭐냐면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린 레볼루션이 도움도 줬어. 올리는데 수억 사람들의 out of poverty, 가난, 빈곤 밖으로 나가도록 지지해줬어? 지지해줬어? The Historic Revival, 회생이죠. 역사적 회생. 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회생을 불러일으켜줬고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중국 인도의 급속적 산업화를 일으켜줬어. 얘들아, 그린 레볼루션 지금까지는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좋은 거야. 그치? 좋은 거 얘기했어. 3번 뒤에 그것의 비평가들이 주장했어. 뭐라고? 그것은 야기시켜왔다. 방대한 환경적 데미지, 파괴시켰다. 전통적인 농경, 관행 파괴, 증대시켰다. 불평등 증대, and made farmers, 얘네들을 어떻게? expensive, 비싼 씨앗이나 화학물질, 서양 회사에서 제공되어진 그런 화학물질에 의존적이게 만들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였어. 그럼 얘들아, 3번 뒤에 마이너스의 내용 써도 돼. 근데 쓰려면 무슨 연결사와 함께? 대조 연결사랑 함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까지 얘기했던 비료와 다품종, 그 씨앗들이 결국 그런 아시아 경제, 빈곤한 아시아 경제에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건데 3번 뒤에 누가 언제 그랬냐는 듯 데미지를 얘기하고 있고 파괴를 얘기하고 있고, 그지? 다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최소한 대조 연결사는 들어가 주셔야죠. 그게 누구야? 박스글에 있는 벗이다 라는 생각. 그치? 이렇게만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글의 녹색혁명이라는 것이 좋다 나쁘다? 나빴다 라는 얘기를 컨트로버셜 했다. 논란거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겠어? 비평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겠지. 그치? 그래서 21번은 3번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얘들아? 문제 너무 많니? 수업하는 거? 괜찮아? 매주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7회차를 다음 주에 풀어오실 때도 이 푸는 방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각 문제마다. 오케이? 내가 여기서 연대지관을 잘 보고 있나?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에 대한 힌트워드를 좀 보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죠. 갑니다. 대조적으로 예술가들은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경력을 가진 예술가들이 알고 있어요. 내리아라는 거. 자신이들이 만들지 못한다. 음악을. 이너 백큐 상태에서 만들지 못한다. 얘들아, 백큐의 상태가 진공 상태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뭔가가 있어야 음악을 만들 수 있다였냐? 그지? And 한 번 더. 이걸 또 알고 있어요. 뭐를요? 그들은 need to be provoked. 유발되어질 필요가 있다. 자극받을 필요가 있다. 영감받을 필요가 있다. 누구에 의해서? 똑같은 말이네. 동료 예술가들에 의해서 영감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은 안 돼.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 그 얘기야. 이게 대조적으로라는 연결사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Everyone I've spoken to in the music business. 음악 사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appreciate that 이하를 알고 있어요. 어떠한 훌륭한 음악도 is made alone. 혼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부정주어 쓰고 있죠? 혼자 만들어지진 않아. Reluctant to name names. Name names라는 건 뭐야?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죠. 이름들을 명명하기 좀 꺼리지만 모든 작곡가들 I asked to identify the bands that had the talent but lacked the staying power. 이름을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모든 작곡가들, 생산자들 내가 물어봤던 미안 여기 주어 동사였네. 내가 요청했던 모든 작곡 프로듀서들은 밴드들을 알고 있어. 어떤 밴드? 한때는 재능은 있어. 하지만 뭐가 부족해? 스테잉 파워가 부족해. 스테잉 파워가 뭐야? 머무르는 힘이 부족한 그런 밴드들을 알고 있어. 왜냐? 자기네들이 behaved like superstar.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슈퍼스타는 아까 있었던 언론과의 무슨 격? 대조격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혼자 만들 수 없어. 슈퍼스타처럼 행동해. 슈퍼스타는 뭐야? 혼자 할 것처럼 행동해. 그치? 요 내용과의 대조성이 되겠죠. 그죠? 혼자 만들지 못해 슈퍼스타처럼 행동해. 혼자 할 것처럼 행동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논리적 단절이 없었습니다. 2번 다음 볼까요? 많은 예술가들이요, in these bands, 이 밴드들, 앞서 말한 그 슈퍼스타처럼 행동하고 머무르는 버티는 힘이 없는 이런 밴드들의 대다수의 아티스트들이 hadn't started, 시작하지 못했어.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 어떤 방식? 앞에 있는 방식으로. 지속력 있는 방식으로. 하지만 미디어 프로모션, 그러니까 매체 홍보나 셀러브리티의 브랜딩,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브랜딩 해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뭐 유명 아티스트 누가 만든 보이그룹,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어떤 유명한 프로듀서가 만든 걸그룹,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의 셀러브리티의 브랜딩 같은 것들이 had turned, 자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게 했어. 뭘 보내면서 그들에게 showing down, 내려다보게 되면서 어떤 그 궤도를 from 어디? 스타에서 has been, 스타였던 그런 궤도로 빠르게 바꿔 내려간 거야.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한때 잘 나갔던 예술가들이 뭐를 한때 스타였었던 그런 궤도로 바뀐 상태를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나락가고 있는. 그치? 그걸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3번 뒤에 보시면 이것이 뭐야? 잘 나갔다가 나락가게 된 이것이 is not of course, 물론 메시지는 아니야. conveyed by the numerous talent contes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이 재능 컨테스트, 많은 재능 컨테스트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 컨테스트에서는 뭐에 집중? 모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 Finding the single individual. 한 개인을 찾고자 하는 어떤 개인? Record labels can market and replace.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야. 어떤 라벨, 레이블이라고 하죠. 레이블을 기록해. 시장화시킬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한 명의 개인을 찾고자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그런 전 세계의 탤런트의 컨테스트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니야. 응? 뭐가 메시지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야? 한때 많은 예술가들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 못했다가 하지만 프로모션이 있고 브랜딩을 해주니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나락가게 된 이게 메시지야? 아니지. 여기에서 메시지는 뭐야? 요거 보여? 첫 번째, 대조적으로 예술가들은 지속적인 예술가들. 그치?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술가들은 알고 있어. 혼자 못 만든다. 그치? 그 다음에 동료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3번 자리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예술가죠.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가 by contrast 다음 앞에 뭐가 있어? by contrast 앞에 잘 나가다 나락간 애들. 하지만 대조적으로 진정한 예술가. 이 두 가지의 대조성이 나와줘야 이것이 물론 메시지는 아니야. 전달하고자 하는. 그치? 많은 탤런트 컨테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야. 그곳에는 한 명의 개인을 찾고자 모든 시선을 집중을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조성을 한번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대조성을 디스로 받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 단절이 몇 번에 있었다? 역시 3번에 있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이었죠? 오늘의 마지막 24, 25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제목 24번이 저기였죠. 빈칸 추론. 24번이 제목, 25번이 빈칸 추론이네요. 그렇죠? 자, 먼저 빈칸 추론은 두 번째 문단에 있으니까 두 번째 문단을 먼저 읽어간다. 맞죠? 여기 두 번째 문단의 힌트를 가지고 빈칸을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요즘 추세는 41, 42번. 그러니까 42번 문제 뭐가 나오냐면 30번 문제처럼 낱말 추론이 나옵니다. 낱말 추론. 근데 옛날 문제라 이거 빈칸 추론이 나왔는데 빈칸 추론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두 번째 문단에 나올 거거든, 빈칸이.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은 항상 그 문단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을 읽고 빈칸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문단과 비교를 해서 제목을 만드시는 거야. 가볼게. 얼마나 많이 has golf coach가 told 골프한테 말을 했을까요? You are lifting your head, 머리 올리고 just as a club. 클럽은 우리 저겁니다. 뭐 골프채를 클럽이라고 하죠. 클럽이 뭐 하는 것처럼 is making contact with the ball. 볼을 계속 응시하고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요? 골퍼들은 doesn't feel, 느끼지 않아요. 그녀가 hand moving, 머리를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 따라서 doesn't or can, 하지도 할 수도 없어. make correction to her technique. 자신의 기술에 그런 어떤 수정 같은 것들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만약 코치가 uses a video camera, 비디오 카메라를 쓴다면 뭐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그녀의 스윙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plays the video back, 그 비디오를 다시 틀어주잖아? 그럼 골퍼는 can see, 볼 수 있어. fault, 잘못된 점을. in the mechanic, 그 역학. 내가 움직이고 있는 역학.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고개 들고 뭐 시선 응시 정면하고 이거 모른다고. 영상을 보여줘야 한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정보라는 것은 in the mechanic device, 이 역학의 장치 속에서의 이 정보가 도움을 줄 거야. 운동선수가 뭐 하도록? 야, 역학의 정보를 통해서 운동선수가 어떤 결과를 내는데? 좋은 결과를 냈잖아. 그치? 그래서 more advanced technology, 좀 더 나아진 기술력과 함께 뭐와 같은? 뭐 이런 EMG와 같은 기술력과 함께 can measure the timing of the muscle sequence, 근육의 어떤 타이밍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감시 시스템 체계가 이 기술과 함께 뭘 제공해? 새로운 접근법도 제공해. 코칭 방식의 새로운 접근법.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장비, 이 역학 장치 속에 그 정보가 이러한 방식으로 뭐에 도움을 주겠어? 운동선수가 기량 발전에 도움을 줄 거 아니야. 그럼 빈칸 추론 우리가 그걸 베이스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1번, pick out the unproductive movement. pick out은 이제 벗어내는 거, pick up은 집어드는 거고, 비생산적 움직임을 pick out, 걷어낸다라는 거죠. 걷어낸다. 그러니까 기량 발전을 한다는 직접적 표현보다 내가 fault를 없앨 수 있다 아니겠어? 그렇지? 저 그래서의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 2번, 어떻게 스포츠 메카닉 디바이스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된다? 아니. 이거는 그냥 사용이 아니라 그 장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고. 기량 발전이잖아. 그래서 어떤 지식 있는 코치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 아니, 코치의 불필요성이 아니었어. 전통적인 어떤 방법을 트레이닝하는 동안 따른다. 아니.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는 거. 모방한다, 방법들과 기술들을. 타인의 방법을 모방한다? 역시 아니었죠. 그렇죠? 그럼 기량 발전에 해당하는 정답은 누구였냐? 1번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그 기량 발전에 관련된 글이었고,
이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을 읽으시고 아까 읽었던 그 두 번째 문단의 속성, 골프 코치와 골프 선수 이야기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다 기술 얘기였죠, 기술 얘기. 기술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며 또 일부 기술은 has a place within the sports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을 사용해 GPS인데 자동차에다가 모니터 감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그들이 여행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는지 도착하는데 종착지까지 똑같은 기술이 can be used 스포츠에서도 사용해요.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선수가 달렸는지 게임 동안에 그리고 수량화 시킬 수 있어. 얼마나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패드를 했는지, 카약을 패드를 했는지. 다 기술 얘기네. 그치? 그럼 기술이 스포츠 선수에게 준 긍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두 문단의 제목화가 되려면 어떻게 정답이 되어야 하겠느냐. 1번. 몸의 협응력 아니고요. 핵심적인 스포츠 기술이다. 아니, 기술이 꼭 들어가야죠. Raise standard of performances in sports. 스포츠에서 수행 능력의 기준을 올린다. 아니. 기술. 3번 나오잖아. 어떻게 기술이 도움되지? 당신이 건강해지고.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스포츠 선수들에게 영향력이잖아. Application of modern technologies to 스포츠. 그래 이거잖아. 현대 기술이 스포츠에 뭐 되는 거? Application 뭐야? 적용이잖아. 정답 4번. 이렇게. 관찰해라, 분석해라, 수정해라, 오류를. 아니. 기술 얘기 나와야지. 그치? 기술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의 핵심 소재였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단어 마무리하고요.